네, 4월이 되면서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재개가 되기 전에 그래도 공매도 대상이 아무래도 많이 오른 주식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조선주가 공매도 재개되면 좀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면 뭐 한 달 채 안 지났습니다만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크게 뭐 영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영향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만큼 조선주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강한 건지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최근에 그 공매도는 그냥 우리의 기호였던 건가요? 조선주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공매도라는 게 이제 그 뭐 이게 하는 목적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네. 가장 큰 건 이제 너무 고평가된 거를 그렇죠. 예, 네. 이제 제 가치를 좀 찾아갈 수 있게 이제 누르는 역할을 좀 그렇죠. 하는 건데 물론 뭐 조선주가 싸진 않죠. 많이 올랐으니까 네, 뭐 그건 일각에선 맞습니다. 고평가 아니냐 이런 네. 좀 모습들도 있는데 공매도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공매도 이상의 모멘텀이 너무 강력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공매도 타겟으로 이렇게 신문 기사도 보니까 이렇게 조선주가 많이 거론돼 방산주도 그렇죠. 그렇고 근데 공통점은 뭐 나빠서 공매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좀 네. 너무 가격이 올랐다. 그러니까요. 그 점이었고 근데 실제로는 공매도 이제 4월 초에 이제 그 공매도가 이제 그 3월 31일이었네요. 그때 이제 시작되고 나서 봤더니 2차 전지가 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가격이 아니고 그렇죠. 네. 펀더멘털이 제일 취약했던 거. 네. 사실 배터리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워낙 취약하니까 그런 쪽을 이제 먼저 좀 그 공매도 쪽에 좀 타겟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4월 달 들어와서 그것도 좀 이게 공매도를 비껴간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정책이 관세가 생각보다 너무 셌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죠? 우리 네. 예상보다 훨씬 셌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미국이 폭락을 하고 네. 뭐 한국도 2,200선까지 빠졌는데 네. 결국 근데 방산 조선은 오히려 관세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관세 이제 비껴난 업종이니까 네. 굳이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도 네. 굳이 이거를 뭐 이렇게 지금 딱 봤을 때는 오히려 관세 피해를 많이 받는 쪽에 공매도를 하는 게 그러니까요. 또 현실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두 가지 어쨌든 모멘텀도 워낙 좋았던 데다가 네. 거기에 좀 그 이번에 관세 영향이 생각보다 너무 세서 관세 무풍지대로 좀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올라갔던 것도 네. 좀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럼 공매도 재개라는 뭐 악재라면 악재가 그 관세를 비껴가는 호재보다 굉장히 좀 힘이 약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 참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건데 공매도 시작하기 전에 조선방산 같은 게 좀 대상이 될 수 있고 2차 전지는 여기서 더 빠질 게 뭐가 있겠다고 뭐 공매도를 하겠냐 했는데 거기가 오히려 공매도가 더 몰리는 보통 보면 여기까지 이 정도 빠졌으면 됐지 않나 할 때는 거기서 한 번 더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는 안 가는 거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사님께서는 관세 무풍지대의 호재가 공매도 이런 것보다는 훨씬 컸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고 그럼 소장님께서는 최근 이제 특히 조선주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말 그대로 조선의 4번 타자가 조선이 된 거죠. 네, 네, 조선.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그동안 좀 가지고 있었던 맹점은 이런 거죠. 왜냐하면 네. 중후장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이른바 이제 가격 요인이 있겠죠. 뭐 후판 가격 이른바 이제 배에 조선에서는 네. 그 두꺼운 그 이제 네, 철강 쇳덩어리가 가격. 철강이 이른바 이제 중국으로부터 공급이 되는 데 있어서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삼성이나 HD나 이런 데서 살 때는 장기간의 대규모 계약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중국에서 이제 원료값이 올랐기 때문에 철강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좀 올려서 공급할 수밖에 없다면 참 이것도 피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요인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중국 자체가 또 후판 공급처도 되지만 또 바로 이제 완성된 이 조선업의 또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네. 또 이제 세계 시장 요인도 있죠.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선박 수주가 많은 때가 있고 또 아닌 때가 있고 또 이런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공매도라는 거는 사실은 가격이 좀 올랐다고 이게 중후장대한 사업들은 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속성상 사이클 방산도 그렇습니다. 있죠. 이른바 사이클 순환 이 속성이 이제 있는 그런 사업군이죠. 산업군이죠. 근데 이제 지금 조선은 뭐냐? 바로 트럼프 바람을 타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대세 상승 선에 올라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른바 말하는
공매도의 영향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제 공매도에서 지금 가장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호재가 된 건 미국 영향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지금 우리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좀 부정적인 걸 이야기하지 사실 호재는 별로 없잖아요. 예, 좀 미장이 좋지 않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미국발 호재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발 호재가 아니라 미국발 호재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공매도라든지 이런 걸 비켜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신호를 봤을 때, 시그널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매도가 아니라 매수예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은 주로 뭐 거의 9조 원 가량 매도를 하나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매수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뭐 한전이나 최근에 네. 이런 종목들을 이제 뭐 HD 마린 엔진도 있고, 네. 근데 이런 현대 마린 엔진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 페트론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이건 이제 미국발 호재로 들어온 이거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지금 이제 지고 있어도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그동안에 조선이 우리가 기술력은 있는데 의심스러웠죠. 그러니까 뭐 더 올라갈 데가 어디 있어.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후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불안 요인들이 잠재돼 있었는데 확 미국이라고 하는 큰 호재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새로운 시장이 나온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HD 그 하나 오션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뭐 블루 오션이 된 거고 하나 오션 자체가 블루 오션이 됐죠.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말 그대로 이런 뿐인 조선인데 이제는 말 그대로 실질적인 조선의 4번 타자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실 조선주가 투자하기가 좀 난이도가 또 높은 섹터였지 않습니까?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펀더멘털 분석이나 차트 분석하고 좀 달리 봐야 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수주가 안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게 또 없다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같은데, 최근에는 그나마 좀 좋았던 거는 우리 다른 산업들이 중국의 밀어내기로 인해서 너무 이제 과잉 공급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조선은 때 뜻밖의 후판 가격이 좀 그것 때문에 내려갔으니까 거기서 오는 이익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이 우리 뭐 연불리 여미사님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이 조선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 건설에도 뛰어든 적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요즘은 건설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것만 봐도 안 하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조선 외에 다른 걸 좀 부업을 생각해, 부캐를 생각해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본캐만 생각하면 돼요. 네. 그것만 봐도 저는 조선이 정말 우리가 10년, 20년 뭐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정주영 회장을 떠올릴 때 뭐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가서 뭐 거북선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신화 같은 이야기지만 지금 사실은 뭐 그동안에 좀 좋았던 리저 시절을 지나서 안 좋았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근데 지금 느닷없는 이제 미국발 호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은 차단해주고 한국을 향해서는 문호를 활짝 열어주면 이것보다 좋은 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조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음식 장사의 냉면같이 이제 비수기와 성수기가 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전에 대우조선이 이제 한화로 넘어가기 전에도 비수기 때 이제 놀릴 수가 없다 보니까 뭐 플랜트나 이런 거 좀 무리하게 하다가 그게 결국에는 이제 큰 이제 고통도 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다행히 그 성수기가 좀 돌아왔다는 이제 취지의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이제 미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이다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그 새로운 시장이라는 미국은 일단 제 뭐 MRO라든지 뭐 함정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열렸던 게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의 큰 이유로 보이는데, 그 이제는 이제 이게 좀 숫자로 좀 지켜야 될 시기까지 온 건지, 아니면 이 모멘텀은 그냥 이제 아직 시작 단계라고 보시는지, 이사님께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미국 시장에 대해서요. 미국은 아직 멀었죠, 숫자는. 아직 기대감이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에 그게 없어요. 그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 갖추는데 몇 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법도 아마 약간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는 미국에서 이제 그 뭐 군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당연히 만들길 원하는데 그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외국 업체가 거기 갔을 때 어쨌든 이제 만들 수 있는 규제라든가 이런 걸 다 완화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그룹이 뭐 작년에 필리조선소 인수도 했고 이번에 오스탈이라는 이제 그 호주 방산 기업 있죠. 거기가 이제 미국의 군함 또 제조 시설이 있어요. 그 이제 인수하려고 하는데 호주 정부에서 저번에 한번 막아버렸거든요. 호주 입장에서 아까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걸 다시 좀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 통해서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건 이제 이제 미국 정부가 아예 우리 한국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배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중국 빼면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일본도 사실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죠. 안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같더라고요. 한국 조선사를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뭐 특별 대우란 표현은 그렇지만 규제를 많이 풀어주는 거죠. 네, 만들 수 있는 곳이 사실상 네. 여기뿐이니까. 그리고 당장 원하면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당장 군함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못 만드는 건 아닌데 법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서 못 그러니까요. 만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특별하게 한국의 네. 이 지역에서는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네. 뭐 그러면 당장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트럼프는 원하는데 그런 거 이제 또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미국은 숫자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네. 숫자는 나오려면 한참 많이 걸리고 특히 군함이라는 거는 이게 만드는 게 일반 상선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수익성이 무조건 좋다고 또 볼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검증 작업은 필요하기 네. 때문에 미국은 일단 플러스 알파로 보자. 네. 이렇게 보셔야지 네. 숫자는 그거보다는 지금 어쨌든 저는 오히려 그걸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뭘 한다 이거보다 네. 지금 이번에 이제 아마 오늘 발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 이제 무역 대표부가 아마 그렇죠. 발표를 할 거예요. 중국산 선박에 대한 이제 벌금 부과 네. 만약에 미국에 그렇죠. 들어왔을 때 네. 그거를 얼마 부과할 건지가 아마 오늘 발표되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어요. 4월 17일 날. 네.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많은 나라의 해운사들이 중국 선박 하면 약간 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비용이 발생하는 비용이 거니까. 많이 드니까. 그래서 뭐 쓰는 기업들은 뭐 쓰겠지만 그럼 결국 한국 조선사에 대한 발주가 중국 대신 또 늘어날 아무래도 수밖에. 늘을 수밖에 근데 없다. 그거는 바로 또 잡힐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적에. 그래서 저는 미국이 규제하면서 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네. 그 부분이 더 좀 빠를 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직접 미국으로 보내는 것보다 미국이 뭔가를 해서 비미국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수요를 만드는 네. 게 더 크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미국이 우리로 치면 이제 하이패스 지나갈 때 중국산 자동차에게는 요금 더 받겠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러면 있는 배들은 어쩔 수가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새로운 걸 주문하는 해운사 입장에서는 중국이 좀 싸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뭐 벌금 아닌 벌금을 내야 되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벌크선 이런 것들은 좀 수주가 우리나라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소장님께서 혹시 보신 게 있으신가요? 그렇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선박과 관련된 것은 주로 이제 클락슨 리서치. 네. 이 클락슨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또 이제 지난 5일 조선해운 전문지인 트레이드 윈즈 여기에 따르면은 중국 조선업체 올해 1분기입니다. 1월, 네. 2월 3월 때 벌크선 주문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1분기 대비 90.9% 감소했어요. 90%가 줄었다고요? 그렇죠. 뭐 거의 뭐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준 거는 뭐냐면은 결국 이제 93년 이후에 지난 한 30년간을 비교해 보면은 가장 이제 적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네. 있는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 미국의 영향이 아무래도 이제 발생하는 거죠. 방금 이제 여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무역 대표부가 지난 1월달에 일단은 301조로 우리가 이제 무역 슈퍼 이제 301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일단 제재 대상에 올려놨어요. 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죄송합니다. 그 동안에는 이제 유럽에서 선박을 건조할 때 주로 그리스도 그렇고 그렇죠. 배를 많이 이제 발주하는 곳에서 중국에 다 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이런 슈퍼 300조가 걸려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 그러면 그 다음 어디에 발주할까 이렇게 떠올려 보면 한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중국에 뺏겼던 이유가 가격 이유가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일단 뭐 가격이 그게 하나가 제일 있고 중요하겠죠. 가격이 있고 일단은 경제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좀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요. 이제 그 중국이 1대1로를 하면서 이탈리아하고 그리스하고 이쪽으로 쭉 해서 네. 그쪽이 아무래도 지중해 쪽에 선박 발주를 많이 하는 국가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과 이제 특수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 봐라 중국으로 할 일이 아니네 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나라가 그다음 돈은 조금 비싸지만 안정적으로 네.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빙고. 그렇죠. 네. 그럼 대한민국은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배의 이 형태는 벌크선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회사 기구에 따르면은 네. 이제 이런 규정이 생겼어요. 왜? 선박의 엔진, 이른바 배출하는 이
이른바 우리가 조건이 생겼어요. 네, 친환경 조건이 생긴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친환경 엔진을 사용해야 된다. 네.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제 기술력이 되었죠. 네. 이른바 LNG 네. 가스를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한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한국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기술 우위가 있다. 그렇죠. 이런 반사이익을 우리가 얻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우리가 미국발 호재가 되는 것이 그동안에는 미국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에서 조금 했지만 결국 그게 꺾여지지가 않잖아요. 2차 전지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중국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 트럼프 스타일을 막아주면 우리한테는 반사이익이 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쫓기는 것도 좀 있었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2차 전지보다는 좀 기술 우위가 좀 더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후장님 말씀대로 90%나 줄었는지 몰랐는데 근데 벌크선이 그렇게 이익을 많이 주는 선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좀 해볼 만한 건 좀 고부가 가치 선박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이제 고부가 같이 하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제 LNG 같은 것들, LNG 선박 같은 것들이 이제 주로 대표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한 그 발주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벌크선은 그렇다 치고 LNG 같은 고부가 가치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뭐 무리가 없는 거죠, 이사님?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벌크선은 우리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저는 네. 알고 있어요. 이게 뭐 이익도 워낙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저부가치랑 그냥 있습니다. 중국이 다 하는데 네. 뭐 규제 이슈도 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아마 중국이 수주 줄었다고 우리가 벌크선 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거 할 그렇죠. 도크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고부가치 선박 만들 자리도 부족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해봐야 이익률만 더 갉아먹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안 할 것 같고 결국에 LNG 선박도 있고 이게 되게 종류가 다양한데 한국이 압도적으로 잘하는 거 LNG인데 네. 좀 뼈아팠던 게 컨테이너선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컨테이너선을 중국이 다 싹쓸이 해버렸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아시겠지만 미국이 규제할 때 중국 배가 미국 갈 때 주로 컨테이너선이 많이 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럼 거길 이제 겨냥을 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아마 컨테이너선 수주가 우리한테 근데 최근에 보니까 실제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간간히 대형 컨테이너선 수주를 좀 따내고 있어요. 네. 또 한 가지가 원유 운반선 같은 거 이것도 그렇죠. 거의 다 중국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간간히 따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LNG 선박에서 좀 파생된 건데 지금 얼마 전에 국제해사기구가 네. 지난주였죠. 이제 그 2027년부터 아마 선박이 이제 만약에 탄소 배출 많이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휘발유차가 그 뭐 이렇게 탄소 배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벌금 내거든요. 유럽 같은 데서 벌금을 아마 부과하는데 옛날 뭐 경유 차량 뭐 네.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면 전기차를 타는 게 타야 벌금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똑같이 하겠다는 거죠. 네. 27년부터 너무 많은 탄소 배출, 온실가스 네, 배출하면 맞습니다. 이제 운행하는 거에 따라서 뭐 톤수에 따라 뭐 그 배출량에 따라서 벌금 때리겠다. 근데 네. 옛날에도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사실은. 네, 그게 말처럼 네. 바꾼다는 게 이게 안 쉽지가 됐어요.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강력하게 그냥 하기로 결정을 해버렸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렇게 국제해사기구가 그러게요. 단합이 됐었나?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조선주 네. 당연히 주가 올랐는데 결국 옛날 노후화된 네, 선박을 맞습니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친환경 연료. 네. 거기에 대표가 바로 LNG 연료죠. 네. 지금 대부분 벙커 CU 써요. 벙커 CU가 이제 되게 무거운 그렇죠. 중유라고 알려졌는데 그걸 대부분 많이 쓰죠. 노후화된 그렇죠. 데는. 근데 이제 LNG 또 하나가 그 암모니아, 네. LPG. 암모니아가 제일 깨끗하대요. 탄소 네. 배출이 아예 없어요. 어, LNG는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암모니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LNG 그 연료로 가는 선박은 한국이 제일 잘 만들거든요. 네, 네, 가스는 단가도- 우리나라가 네. 제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쪽의 수주가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중국 때리죠. 환경 규제 한 번 더 하죠. 네. 그러면 옛날 중국 배를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결론은. 네. 그럼 이제 모든 우리나라 거는 이제 네, 옛날 한국으로 중국배를 이제 퇴출시키겠다. 돌아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LNG 운반선도 좋지만 LNG 운반선과 이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연료를 또 LNG로 쓰는 그렇죠. 선박은 LNG 그러니까 엔진인 컨테이너선도 LNG를 연료로 요즘에 써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컨테이너선하고 원유 운반선 이런 많은 좀 옛날 배들이 교체하면서 네. LNG 연료 선박으로 바뀔 것 같고 네. 근데 LNG 연료 선박으로 바뀌면 일시장이 열리는 거죠. LNG 벙커링 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주유소라고 하는 선박인데 네. 그거 이제 결국 뭐냐면 LNG 연료로 가야 되니까 네, 주유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고속도로 LNG를. 휴게소 네, 주유소처럼
그 선박으로 직접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게 현대미포가 전 세계 1등인데 어. 강력한 경쟁 상대가 중국이에요. 네, 뭐든 같이 해요. 좀- 근데 이번에 그 좀 놀랬던 사실 중에 하나가 미국이 중국 규제하니까 저번에 제가 기억에는 엑슨모빌로 알고 있어요. 네. 거기서 아마 발주를 했던 것 같은데 그 LNG 벙커링선을 중국에 줬던 걸 발주를 중단해 버린 거예요. 보류시켜 버렸어요. 아, 이미 계약을 한 것까지도. 네, 계약을 했는데 네. 보류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봐도 딱 뻔히 답이 나오죠. 네, 그럼 이거 규제 갈아타겠구나. 때문에. 예, 아. 그래서 갈아탈 가능성이 높고 실제 최근에 이제 LNG 벙커링선 수주도 좀 실제 늘고 네. 있고. 근데 이 시장이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냥 한국과 중국이 서로 또 가져갈 텐데 네, 좁은 이제는 시장에서. 한국이 훨씬 유리해져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금 이 우리나라 고부가치 선박도 좋지만 친환경 연료 시장도 열리면서 한국이 여기선 또 원래도 잘했는데 네. 지금 더 잘할 분위기로 좀 바뀌어간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이 꽤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 게 이게 벙커시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부산 사람인데 네. 부산이 그냥 보기에는 미세먼지가 별로 없거든요. 서울보다 되게 깨끗해 네. 보여요. 바닷가니까. 근데 네. 초미세먼지는 훨씬 아, 높거든요. 그게 다 항에서 나오는 벙커시오에 나오는 그러겠네요. 그것 때문이거든요. 물론 뭐 탄소도 많이 나오지만 네. 초미세먼지도 엄청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가 네.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한때 코로나 때 이게 한번 불어가지고 HMM 같은 게 엄청 올라서 그때 베훌라 소리도 막 듣고 그랬다가 유럽이 약간 정치적으로 우파적으로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환경규제 포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모멘텀이 많이 죽었었는데 지금 또 다시 그 모멘텀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 소장님 예전부터 엔진 이런 거 중요하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LNG 운반뿐만 아니라 그냥 화물선도 이제 LNG 엔진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엔진이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조금 전에 그 여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단은 우리는 고부가 가치입니다. 그렇죠. 근데 고부가 가치도 여러 선박이 동시에 수주가 들어오면 물론 이제 순차적으로 나가긴 했지만 네. 그것마저도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물량이 네. 많이 들어오는 거죠. 실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선박 해운과 관련해서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게 영국의 클락슨 리서치입니다. 네. 이 클락슨 리서치 보면 2월까지는 수주량으로 보면 중국이 1위예요. 네. 근데 3월 달에는 한국이 1위야. 근데 전체 있네요. 수주량의 55%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과반이 넘는 그렇죠. 거.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른바 슈퍼 컨테이너선 커도 너무 커. 컨테이너가 뭐냐 무진장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 보는 그런 컨테이너선의 한 2배 사이즈입니다. 그걸 네. 누가 만드냐? 삼중이 만들고 네. 현중이 만들고 네. 또 이제 한호가 만들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같은 이 선박이라도 기술력이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정밀도라든지 용접의 수준이라든지 또 실제로 이제 엔진도 말씀하셨던 대로 회사 기구에서 네. ILO에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친환경 엔진을 사용하라. 근데 이런 고부가 가치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보면 국내는 독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국 조선해양은 이른바 HD 현대중공업 네. 어디로 갔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필리핀에 수비기에 미국 해군이 주둔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독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 그걸 이제 사모펀드로부터 임차해가지고 네. 최근에 이제 이걸 확장해서 네, 사용하는 빌려 쓰는 거고,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뭐 하나오션 같은 거에 미국에 이제 필리 조선소가 있는데 그러면 삼성중공업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삼성중공업도 동남아 조선소, 뭐 인도네시아가 됐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수주량이 이제 고부가 가치 자체도 더 늘다 보니까 그렇죠. 국내 독으로 안 되니까 기술은 안 되는데 독 자체는 좀 뭐 이건 흐름하고 이제 우리 기술력, 우리 정도의 시설 설비 수준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만 동남아에 있긴 있거든요. 네, 왜냐면 그거라도 인도네시아 써야죠. 같은 것도 거대한 사실 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독이 그걸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야 될 정도. 그러니까 정말 조선 자체가 대세 상승기에 들어온 거 아니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장에 이제 미국 군함을 우리가 건조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매년 한 적게는 40조에서 55조 통계에 따라서 다르긴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여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60년 만에 이제 이런 동맹국도
미국의 네. 군함을 만들었을 때 이제 법 개정이 거의 이제 네. 완료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일본은 요만한 이제 경쟁력이 안 될 테고 야망을 납기를 많이 하거나 잃었고. 네. 인력의 문제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이제 이게 약발이 금방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내년 후내년 순차적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조선업은 여전히 한 번 더 재도약할 수 있는 네, 한 번 성장 더 동력이 될 수 있다. 네네 한 번 더 네. 업스케일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는 왔다 이런 네.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로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게 원래 이제 패권 국가의 힘이라는 건 해양을 지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한동안 미국이 바다를 좀 등한시했던 면이 좀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해양 수주나 이런 것들이 다 유럽과 중국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최근 미국이 지금 뭐 그린란드라든지 알래스카라든지 알래스카 LNG 얘기를 뭐 적극적으로 꺼내는 거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북극 항로 개척의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 항로에 있는 배들은 그 기존 항로를 다닐 것이고 새로운 항로가 2개나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도 미국 주도의 수요가 생긴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극 항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 잘해주신 게 그 이제 국제 역사를 보면 네. 세계 패권국은 반드시 그 바다를 지배했어요. 그렇죠. 뭐 영국도 그랬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들이 다 있는데 미국도 바다 지배했었죠. 예, 지금도 정말 뭐 잘 하고 만들었죠. 있죠. 뭐 항공모함부터 해가지고 그 그렇죠. 무시무시한 항공모함 가지고 그렇죠. 다니면서.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조선 산업이 사실 이제 꺾이기 시작했죠. 네, 등한시하고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제조업이 네. 무너지면서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배를 만드는 능력이 좀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전쟁이 나고 막 그런 시절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급하지 않았다. 예, 세계 최고의 이제 패권 국가가 된 건 맞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어쨌든 해상을 장악하지 않고는 패권국가 된 적은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생각이 뭔지는 우리가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트럼프는 지금 제가 봤을 땐 지금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딱 봐도 좀 옛날 사람. 옛날 그 자꾸 옛날 예, 그 카우보이 언제죠? 시절 같은 예. 19세기 맞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느낌입니다. 1900년대로 네, 돌아간 것 맞습니다. 같고 예. 그래서 지금 관세 정책도 옛날에 1900년도에 네, 맥케니 윌리엄 대통령 맥케니 시절. 대통령 네, 그대로 맞습니다. 따라하고 있잖아요. 예. 그때 결국 뭐죠? 그때 우리가 네, 항상 얘기했던 단어가 제국주의. 맞습니다. 제국주의 중심은 군함입니다. 그렇죠. 군함이 중심이었어요. 그때 뭐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절이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양선이 오고 막 네, 그랬던 맞습니다. 시절이죠. 근데 그 향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작년에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한 얘기가 조선 얘기를 꺼냈잖아요.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왜 갑자기 조선이 왜 나왔지? 실무적인 얘기를 바로 꺼내니까. 예. 배가 정말 중요한 거. 본인 입장에서 배를 무조건 장악해야 된다. 네, 조선. 근데 이게 또 한 가지가 중국과 경쟁해야 되는데 네.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아킬레스건이 군함이 또 약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군함을 엄청나게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은 군함 1년에 한 대도 못 만들어요. 지금 못 만듭니다. 실제 그게 네. 현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리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그 그린란드라는 북극 어. 알래스카에서 일단은 그 LNG를 캔 다음에 이제 시추한 다음에 저기 밑으로 파나마 운하 통해서 가면 아, 그럼 지금 엄청 한 바퀴 오래 돌아가는 걸려요. 거잖아요. 예. 근데 저 위에 이제 북극 항로로 예. 개척을 하면 이제 금방 가죠. 그린란드에 또 히토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린란드까지 지금 갖고 가고 싶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갖고 갈 것 같아요. 만약에 가져가면 네. 반드시 세빙선이 있어야 돼요. 네, 잘못하면 타이타닉. 근데 세빙선이 2대밖에 없대요. 두 대 갖고 뭘 예, 팔아요? 러시아가 40척.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삼성중공업이 예전에 세빙선 잘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은 배가 반드시 지금 필요한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네. 이 어떤 정책 자체가. 근데 하고 싶은데 못 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지금 네. 구름이기 때문에 결국 해상 패권도 잡고 싶은 이 상황에서 네. 한국의 군함, 세빙선 네. 이 시장도 결국 미국이 요청하는 대로 우리 한국도 같이 성장할 수 네, 있다. 이거는 그렇게 이제 된 것 단순 같아요. 산업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라는 이제 강대국의 이제 패권 문제이기도 패권 하다. 문제이기 이런 때문에. 말씀 예. 주셨고 사실 또 이 얘기까지 들으니까 좀 웅장해지는 게 조선주가 아니라 저기 거제도가 땅도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예, 그럼 일단 조선주가 생각보다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두 분 말씀을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에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